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뜨거운 열망으로 전국 곳곳에서 모여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비상체제를 순조롭게 이끌어주신 김병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 이춘석 전대준비위원장님, 조정식 전국당원대 의장님, 김정호 선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출범할 새로운 당 대표님과 지도부에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입니다.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그럴 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직면한 이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2일 민주당에선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저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1일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대행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증시가 연일 호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 가까이 떨어진 3119.41로 마감했고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윤석열 정부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던 걸 정상화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억 원 대주주 기준에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들 말하지만 선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양도세 기준 환원으로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도 했는데요. 대체 이 똥꼬집은 뭘까요? 실제 주식시장에선 이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엄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진성준의 무지와 독선으로 하루 만에 126조 원을 날려버린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공약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게 세제 개편이냐는 분노가 터져 나왔고 실제로는 주식시장에서 126조가 증발되는 경제 폭탄이 터졌는데요.
이 사태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있는 겁니다. 코스피 대폭락은 단순한 시장 흔들림이 아니라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였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조치인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주식을 가졌다고 대주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발상은 상식 밖입니다. 예고 없는 세금 폭탄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가 하루 만에 증발한 126조 원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현실을 네. 부분적으로 네.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보완하면 될 문제지. 네. 그것 때문에 금투세 자체를 네. 폐지해야 될 일인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뭐 폐지에서부터 보완 뭐 이런 시행까지 광범위한 의견들을 다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당내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네.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 더 황당한 건 이 개편안을 설계한 진성준의 발언인데요.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실질적인 양태는 잘 모른다는 말로 본인의 무지를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자본시장 세제를 주무르고 있으니 시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의대를 안 나온 사람이 수술하고 조리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레시피를 고치는 꼴인데요. 이게 무모한 도박이 아니면 대체 뭘까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무지, 정책에 대한 독선, 책임의식의 실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주는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개미들에게 정부가 직접 호구 인증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진성준은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틀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분노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원에 적힌 문장은 뼈를 때리는데요. 주식을 많이 가진 게 죄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진성준은 성실한 투자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는데요. 정작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은 3천선조차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코스피 5천 시대입니까? 누가 봐도 코스피 붕괴 시대인데요. 더 어이없는 건 진성준 본인의 해명입니다. 연말에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 미리 조정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이건 선제 대응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건 실시간 폭락이었습니다. 특히 진성준의 실수가 증시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판 여론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투자자들은 개편안 하나로 분노에 불탔습니다. 시장을 모르고 만든 정책 하나가 자본시장을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진성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는데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인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준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소영 의원도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한데요. 진성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2일 진성준은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정책 실수가 현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말이죠.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감세 정책 하나로 금융시장을 무너뜨리고 4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진성준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때 영국은 리즈 트러스를 경질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 즉시 철회, 국민 앞에 공식 사과, 정책위 의장직 사퇴인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기본 조치로 보입니다. 시장에 칼을 꽂아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정치인은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데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8월 1일의 코스피 폭락이야말로 진성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냉혹한 평가였는데요. 변명으로는 시장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성준이 결단을 내려줘 다행이지만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시장과 국민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진성준의 패착을 정부의 파국으로 이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든 사건이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그리고 그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관련 뉴스 보도 음성 파일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내용 자체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여당 내에서는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야기까지 이 모든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개편안 발표 직전에 코스피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 분위기였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증시 호황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갑자기 정부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이른바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네네, 대주주 기준요. 그걸 기존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확 낮추겠다는 거였어요. 50억에서 10억으로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명분은 윤석열 정부 때 완화했던 걸 다시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좀 복구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와, 50억에서 10억이면 정말 큰 변화인데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이었나요? 그야말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이 논의가 딱 알려진 게 8월 1일인데 바로 그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거의 4% 가까이 폭락했어요. 4%나요? 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126조 원이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왔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날 하루에만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하루 만에 126조 원.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네요.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의견이 좀 갈렸다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시장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기준 상향, 그러니까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약간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원내대표는 좀 신중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걸로 알려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바로 다음 날 아니다. 과거 사례 봐도 시장 무너질 정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훼손된 세입 기반 복구가 먼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딱 반박을 해버린 거죠. 당내 조율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비판 여론도 엄청 났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됐나요? 비판의 불을 지핀 건 어떻게 보면 진성준 의장 본인의 발언이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그 실질적인 양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 커졌습니다. 네, 정책 책임자가 본인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 발언이 정말 논란이 됐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시장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책상 앞에서 그냥 정책을 밀어붙인다. 이런 식의 무지, 독선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진 거죠. 실제로 투자자들 반발도 엄청났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아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 주식 가졌다고 대주주로 세금 매기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예고도 없는 세금 폭탄이다. 이런 격앙된 목소리가 정말 많았고요. 주식 많이 가진 게 죄냐 이런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어요. 와, 청원까지. 그럼 진 회장 쪽에서는 뭔가 해명은 없었습니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연말 되면 보통 주가가 좀 하락하니까 그 충격을 미리 좀 줄이려고 미리 조정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이건 책임 회피하려는 궤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더 받았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걸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사례에 빗대기도 했어요. 준비 안 된 감세 정책 내놨다가 시장 혼란이 일으키고 최단명 총리가 됐잖아요. 그 사례랑 비교될 정도였군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 이거랑도 완전 반대로 가는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당 안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소영 의원 같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파장하고 비판 여론 때문에 진성준 의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8월 2일에 사의를 표명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따르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그 순간까지도 내 정책 판단 자체는 옳았다는 입장을 좀 고수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급락했고요. 이걸 설계한 정책 책임자에 대한 자질 논란, 또 여당 내 이견까지 터져나오면서 결국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기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수 확보라는 정책 목표하고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신뢰 유지라는 가치 사이에 얼마나 큰 긴장감이 있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례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하나, 그리고 그걸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이 얼마나 빠르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건 이후를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진성준 의장은 물러났지만 그가 추진했던 어떤 정책 논리나 기조는 여전히 당 안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여당은 과연 시장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또 경제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좀 비슷한 정책을 또 추진하게 된다면 이번과는 어떻게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